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상 가장 위대한 행적, 그리고 인문과 정신을 아우르는 그러한 삶의 쾌적,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거는 꼭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근본 분열의 원인을 야사의 14라는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했었어요. 야사라고 하는 분이 10가지 논점을 제기하면서 또 동쪽 교단에서는 그게 이제 관행으로 허용이 되고 서쪽 교단에서는 허용을 안 됐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야사의 14 이런 거 잘 못 외웁니다. 우리가 한 10개 정도 되면 용량의 한계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경점, 이지정, 타취락정, 주처정, 수의정, 구의정, 생화합정, 사루가주정, 무연좌구정, 이 정도 오면 못 외워도 뭐 정당합니다. 그다음에 금은정까지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103페이지에 정리는 제가 잘 해놨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스님들의, 그 당시 스님들의 생활상과 관련돼서 조금 유연성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해서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승단이 쪼개질 정도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그 2000년대 초반이 2000년이죠. 2000년. 99년, 2000년 이때쯤에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관점이 바뀌는 거지, 무슨 사소한 이런 행동 아니면 사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바뀝니까? 라고 돌아가신 목장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이 깨지는 건 사소한 걸로 깨진다. 사소한 게 누적됐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도 깨질 때 보면 언제나 성격 차이. 큰 사건이 있으면 살아보면 큰 사건이 있으면 화해가 되는데 자잘한 걸로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방을 쓰는 부부가 각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온도, 아니면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뭐 너무 성격이 이상해요 이런 거 아니고,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다르면요 진짜 그거 힘듭니다. 누구는 뭐 12시까지 있어야 되고 누구는 9시만 되면 머리만 되면 자고 뭐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불 시간이 다르면 같은 절에 살 수가 없어요. 수행 방식이 다르면 같은 데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는 시간, 그러니까 공양 시간이라든지 예불 시간이 다르거나 이런 생활 풍습 조그만 거, 사소한 거, 그게 깨진다는 게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근본 분열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10가지, 사소한 10가지 가지고 깨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뒤에 나오는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천이 마하데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님입니다. 스님. 그 스님이 포사릴에 저 5가지 얘기를 꺼내요. 오사는 5가지 조항 이런 뜻이에요. 5가지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야사는 10가지를 걸었던 거고, 야사의 14, 대천의 오사, 이렇게. 저게 이제 이부 종윤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 저 5가지가 뭐냐면, 아라한이 진짜 대단해? 라고 말하는 그 5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게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부파 불교에서는 이상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목적. 그런데 그 아라한은 진짜 완전할까? 불완전하지 않을까? 그 논점이 붙은 거예요. 그 논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한 번 정도 검토해 보는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사의 14로 근본 분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그 내용이고, 이걸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보편설입니다. 보편설이고, 이거는 약간 소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에 저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저거는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은 어떠냐?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아니, 얼마 전은 아니구나. 벌써 성철 스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몽중이려 화두를 꿈속에서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되냐 안 되냐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어요. 왜? 꿈속은 사실 현재의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하신 분은 그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수행을 하신 분은 그걸 넘어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논점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저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게 아라한은 완전하냐? 근데 저 대천이 말하는 아라한은 아라한도 문제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깨달으면 진짜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을까? 겪어보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사실 불완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는 행복에서 완전한 거지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몰라요. 부처님 같이 그렇게 되시는 분은 몰라도 아라한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도 어디 총구석에 사는 아라한이야.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갖다 줬어. 그랬더니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깨달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깨달은 사람은 안 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늙어서 죽나? 안 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깨달음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붓다같이 되는 거하고 아라한이 되는 거하고 아라한은 사람이 행복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승불교에서는. 붓다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념 중에서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초기 불교하고 소승불교에서는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라한은 불완전하다라는 게 대천의 주장이에요. 그냥 행복에 있어서만 안전한 거지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지 현상에서는 불완전해요. 아라한에게 누가 뒤에서 짱돌을 던지면 맞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누가 뒤에서 짱돌을 던졌는데 아라한이 이렇게 하다가 오호 이러면서 피할까? 이런 거야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가지 논점을 주장을 해요. 대천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이 솔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논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아라한의 완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라한도 불완전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인트가 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라한이 불완전하면 아라한 말고 또 다른 이상인격이 제시가 돼야 되겠지. 더 완전한 이상인격.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의 보살로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붓다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논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나오는 여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약간 이게 좀 19금도 너무 센 19금이라서 저는 말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얘기를 해줄까? 해주지 말까? 첫 번째 건 일단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거는 무지예요. 무지. 아라한도 무지하다. 무지하다.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냐면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이 됐는지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대. 내가 아라한이 됐어. 근데 내가 아라한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자기가 됐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을까? 그래서 대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도 지가 아라한 된지 모를 수도 있어. 이 문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라한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열반했어. 입적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라한이요? 아라한이 아니요?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실제로 오분향내를 보면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는 게 있다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이것과 연결돼요. 유예라고 하는 거예요. 유예. 그러니까 내가 아라한이 된지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아이씨 내가 그때 아라한 됐었네. 내가 아라한 아닌 줄 알았는데 나 그때 아라한이었네. 그게 유예예요. 그게 유예예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소급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조금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불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불완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자격, 자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격에 대한 부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잊어버렸어. 아니면 지갑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언제가 잊어버린 시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는 내가 찾았을 때 잊어버렸어. 하지만 사실 잊어버린 시점은 그거보다 앞으로 갑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내가 인지한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자, 봐봐. 내가 3시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4시에 쓰려고 딱 보니까 없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 시점에 잊어버렸어요? 이 시점에 잊어버렸어요? 3시에 잊어버렸지? 네. 그렇지? 네. 근데 이 사람이 3시 반에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안 잊어버렸다고. 맞아요? 그럼 스마트폰이 그 사람한테 있어? 없어요.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게 알딸딸한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있는 얘기예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3시에서 잊어버렸는데 4시까지는 사람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4시에 내가 스마트폰 잊어버린 걸 자각하는 순간 아이씨 거기에 내가 지금 중요한 게 다 있는데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평안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부터 불안해질까? 잊어버렸다 봐. 그러니까 인식할 때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존재는 인식과 무관하게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밥 먹다가 밥풀을 하나 붙이고 있었는데 자기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오만 쏘댕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걸 함부로 지적을 못 하거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도 친한 사람 아니면 지적 못 하거든.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이게 언제부터 됐대?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걸 몇 번을 쏘댕겼는데 뭔 개망신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 사람이 경직되지. 이거 봐라, 진지하게 말을 해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런 유해 문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랑 다 같이 가는 거예요. 4번째가 탈영입이라고. 탈영입은 뭐냐면 아라한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인지 몰라. 야, 너 아라한이야. 내가 아라한이야? 이렇게. 내가 아라한이라고? 그전에는 아라한인지 몰랐던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아라한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고지해 줄 때만 나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아라한이 전멸했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누구도 고지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지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선종에서 인가 받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져요. 인가를 꼭 받아야만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은 걸로 증명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았으니까 됐느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 객관적 잣대가 없는 내면의 수행과 관련된 행복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객관적 잣대가 있으면 정확하지. 사건이 정확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 3가지.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야. 아라한도 불완전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도 불완전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대천오사의 초점이에요. 대천오사의 초점. 그리고 5번째가 도인성고기. 대천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삶은 괴롭다. 그 사람이 아라한인데.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라한도 괴롭습니까?
난도 괴롭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살만해요? 몰라요. 뭐 사람마다가 다 다른 거니까요. 근데 대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괴롭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은 행복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거기 매몰돼 있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를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저도 늘상 저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피곤하다. 그리고 고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건 고통이야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긍정적 사고,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부정적 사고.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편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일이 치밀해지지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주변의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해요. 미리 출발해라. 뭐 차 같은 거 하면 중요한 일은 미리 출발해라. 다 이렇게. 왜?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길이 막히거나 뭐 이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큰 일은 다 미리 출발해라. 그게 부정적 사고입니다. 부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잘 될 거야. 뭔 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되면 유비무환을 못해요. 미리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를 했을 때 완성도가 일이 훨씬 높아져요. 훨씬 높아져. 그래서 저는 부정적 사고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를 해서 부정적 속에서 살자. 이게 아니고 부정적 사고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가자. 가장 이제 긍정적 사고의 문제는 긍정적 사고에 매몰돼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미 끝났는데 그걸 뭘 탓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그냥 이번에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넘어가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일본 사람은 그거를 꼭 지적을 한대.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더 세밀하게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덕으로, 그러니까 정으로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고. 그래서 기차 같은 데를 타면 그런 거죠. 시트에 뭐가 좀 문제가 있어. 한쪽에 함몰됐어. 이러면 내가 내릴 때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 청소하는 분이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앉아온 상황이고 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앉았어. 근데 내가 그걸 귀찮게 뭐하러 얘기해? 그리고 누군가 고치겠지라고 하면 1년 내도록 안 고쳐지는 거죠. 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빠지니까. 내가 조금씩 피해보고 빠지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걸 찾아가서 얘기를 한대. 진짜 일본 사람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좋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성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계속 고치려고 하는 그러면서 좀 더 완벽해지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참는 문화 때문에 조금씩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는 것 때문에 인지되지 않으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열심히 신고를 했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신고를 했는데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서 과연 정의란 뭔가 그걸 지적하는 게 맞는지 지적하지 않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거고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런 식 사고가 부정적 사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치겠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사람이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평생을 살 수는 없거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일단은 좋지만 싸우면 무조건 이기래요.
그게 불교식 사고예요. 되게 재밌는 사고예요. 무조건 이기래. 이긴 사람은 화해할 수 있대. 진 사람은 화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겨놓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면 손도 못 내밀어. 손도 못 내밀어. 그래서 할 거는 뚜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래.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게 좋은 거면 이게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도인선고기, 5번째 도인선고기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괴롭다라는 것을 반조하면서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현실에 대한 문제하고 자기 반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깨달음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게 이 도인선고기예요.